자, 지난 줄거리. 지난 시간에 포물선을 배웠는데 이렇게 생긴 놈이 시험에 많이 나와. 그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놈은 어떻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생긴 놈은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1학년 때 많이 보던 2차 함수라고 불리는 놈도 포물선이 맞는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지난 줄거리 설명할 때는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 놈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포물선을 만나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초점과 준선. 그래서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초점으로부터 요 포물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와 포물선 위에 있는 요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지게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이러한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게 X축이 감싸듯이 포물선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X가 1차야. 그래서 4px는 누가 되더라? y제곱이 되더라 라는 요 포물선이고, 교과서 예제 문제나 쉬운 문제 풀 때는 요 놈이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요 놈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평행이동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출제가 돼서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1사분면 어딘가 있을 때도 있고 4사분면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기 x의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니까 포물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1학년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것들과 함께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는 거라 사실 여기서 따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애들이 보충하러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걸로 봐서 따로 공부하기 힘들었던 거지. 그래도 많은 문제를 여기서 풀면서 그래, 헷갈렸던 걸 좀 수정하고 잡을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숙제로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문제를. 숙제를 마침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점수는 낮지만 했다는 게 어디야, 그치? 50점 근처라도 시도했다는 게 어디야. 그래서 점수가 나온 학생들도 있고 끝까지 버티면서 안 하는 애들이 있죠. 1학년 때처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때처럼 공부 안 하면 점수를 올릴 방법이 없어. 지금이라도. 아직 1월 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조금 자신이 옛날에 안 했던 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첫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초점의 좌표. 요 P가 바로 여기는 요 P야. 그치? 이해가 됐지? 여기 준선은 얘가 되더라. 그래서 평행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과 저런 것들,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하나 정도 풀어봤던 게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풀 때는 또 비례식을 이용해서 닮음 성질을 이용해서 좀 빨리 계산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생각이 막 새록새록, 이틀 전이니까 막 새록새록 나야 되겠지. 자, 이제 이번 시간은 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타원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 보내줬던 프린트는 잘 받았어? 타원 그거 출력해서 지금 필기하면서 수업 들어야 돼. 자, 타원. 타원도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뭐가 되는 거야? 타원이 되겠지. 이해했지? 그래. 그럼 원의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기억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2차 곡선 할 때 항상 기본 베이스로 원이 늘 깔려 있어. 그래서 원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걸 바탕으로 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야. 타원 쌍곡선 이렇게. 근데 원이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 위로 쌓아 올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공부하면서 원에 대한 이야기, 추가 문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 원 방정식 문제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꼭 얘기해야 돼, 얘들아. 화면 2개 나온 것 중에 내가 일부러 하나 껐어. 칠판 보고 있는 요 화면만 보라고. 알았지? 좋아.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지? 요 정도는 다 알 거고, 요때 요 r제곱을 나누어줘. 그럼 요거를 양변을 나누어주면 오른쪽은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거를 X쪽의 길이 B, Y쪽의 길이 B라고 생각을 하면 X쪽으로 R만큼, Y쪽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놈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원의 방정식? 그럼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X쪽으로 떨어진 이 길이 B가 Y쪽으로 떨어진 길이 B보다 길든 혹은 짧든 서로 같은 길이가 되면 원이 되는 거야. X쪽 떨어진 거, Y쪽 떨어진 게. 근데 X쪽 떨어진 거랑 Y쪽 떨어진 거랑 길이가 달라. X쪽이 마침 길 수 있지. 이게 이 그림이야. Y쪽이 긴 것도 내가 그려줄게.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러면 X쪽이 일단 떨어지는 이 길이가 길어. 그러면 길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다니까 이 길이가 짧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자가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X쪽의 길이 B 누가 들어오면 돼? A가 들어오고 Y쪽의 길이 B 요거 Y쪽의 길이 B 요거 Y쪽의 길이 B지 누가 들어오면 되겠어? B가 들어오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요 식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되더라? 요게 타원의 식이 되더라. 이해됐어 여기까지? 좋아. 그럼 여기에서 이 타원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데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어?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점과 그치 한 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 떨어진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같아지게 되는 점들의 자치.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모아놨더니 뭐가 되더라? 그러한 점들을 모아놨더니 포물선이 되더라 이 얘기잖아. 어느 점을 잡더라도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게 같아지게 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포물선이 되는데 이게 정의라면 거리가 같다. 이게 정의야. 거리가 같다. 그러면 타원의 정의는 무엇이냐?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타원의 정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요 일정에 가로 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는 장축이라고 부른다. 일정하다. 어떻게 생긴 놈이냐 하면 여기에 어떤 한 점이 있어. 이걸 우리는 초점이라고 불러. 포물선에서도 초점이 한번 나왔었지? 자, 여기 초점이 있어. 그러니까 초점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를 내가 P라고 잡는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을 말하는 거야. 그게 거리의 합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F-P 거리 더하기 PF의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되는? 일정하게 되는. 그럼 장축은 뭐냐 하면 길어진 요 긴 축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불러. 요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는 여기 길이가 A가 될 테니까 여기 A 두 개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2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게 장축의 거리가 되더라.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나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나 같은 거리의 합, 요 합이 일정하게 되는 점들 더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러한 점들을 모아놨더니 이렇게 생긴 곡선이 나오는데 걔가 우리는 바로 뭐다? 타원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P점이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P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랑 합하는 건데 요쪽에 있는 요 거리를 띄어서 여기다가 붙여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테니까 결국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다 같은 거리인데 마침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했더니 얘가 일로 또 갖다 붙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와 같더라. 근데 여기 좌표가 A,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는 2A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가 2A가 되더라.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임의의 점 x, y라고 한다면 루트 요 거리니까 뭐라고 쓰면 돼? 여기 c, 0이라고 초점의 좌표를 잡는다면 x-c 제곱 y-0제곱 더하기 루트 일단 먼저 요거부터 처리한 거지. 그 다음 요쪽 부분 x-c의 제곱 더하기 y-0제곱은 2a다. 이거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프린트 한 장 줬지. 그래서 이거 전개를 막 해서 계산을 하면 누가 나오는 거야? 전개를 해서 계산을 막 하면 중간에 칠환하는 과정이 하나 나와.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같이 공식 나오는 프린트, 증명하는 프린트 내가 한 장 줬잖아. 지난 시간에 첨부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준 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얘네들이야.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C제곱은, 이게 초점인데, 초점 제곱은 분모의 차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필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전개해서 루트 2개니까 제곱 2번 하겠지. 겁나 복잡하겠지. 여기서 그거를 증명하면은 다 줄 테니까 증명하는 걸 보내준 거야. 걔네들 제곱하고 또 이렇게 전개해서 또 제곱하면 결국 요 식이, 타원의 식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나올 때 치환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거든. 그때 치환할 때 요 점을 갖다 우리가 초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필기할 때 뭐라고 쓰는데, 타원에서의 분모의 차. 여기가 분모잖아, 분모. 그치? 분모.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수를 제곱했으니까 항상 양수겠지.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되려면 앞에 게 항상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게 이렇게 잡았다면 어떨 때는 어떻게 나오기도 해. 어떨 때는 어떻게 나오기도 해, 얘들아?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나오기도 하겠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든, B제곱에서 A제곱을 빼든, 얘가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려면 B가 어디 있는 놈이냐면 단축이었을 때가 더 크다라는 건 이쪽 부분이 뭐가 되게? 길어지게 장축처럼 이렇게 생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타원이 되면 되더라. 그래서 세로로 길쭉하게 생긴 타원의 초점은 이렇게 구하고, 가로로 길쭉하게 생긴 타원의 초점은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게 오늘 타원의 정의 끝난 거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완전 허접하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증명하는 걸 생략했기 때문에 허접하게 보여진다. 물론 그게 허접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조금 심화 학습에서 갈 텐데, 지각하는 놈들이 있어서 시작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못한 거야. 지각하는 놈들이 있어서.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날씨도 추운데 집에 있으면 지각할 일이 없잖아. 다 왔나요? 한참 지각한다고 지난 줄거리 하고 타원하고 이제 중요한 거 막 하려는데 빠진 놈이 누군가 확인을 잠깐 해봤더니 다 온 것 같기는 해요. 소정이가 안 왔어요. 이런 소정이가 안 왔어. 그래, 늦는다고 문자도 왔는데 아직 안 왔어요. 단문자 해주세요. 나는 안 늦는다고. 나는 제 시간에 시작한다고 단문자 해주세요. 아우 이 소정이 그냥. 자 이제 어려운 거 알겠어. 정의는 했으니까, 정의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는 쉽게 풀겠지. 근데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할 때 오늘 조금 어려운 게 있어. 항상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쉽고 편한 건 아니잖아, 얘들아. 원방에 대한 고찰. 여기서 수리 논술 할 놈이 과연 있을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수리 논술을 나는 안 할 거야. 걱정하지만 선생님은 안 할 거야. 절대 할 리 없어. 다른 선생님께 배우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수리 논술 선생님이 계시면 학교 수리 논술을 배울 거고,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에? 그렇게 이상한데? 2차 옵소니? 막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할까봐 수리 논술까지 배울 놈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타원의 난이도를 조금 끌어올려 줍니다. 아시겠죠? 포물선 얘기가 중간에 잠깐 나오니까 필기 잘해야 돼. 물론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 듣고 저 집에서 복습하게 다시 보내주세요. 문자 한 놈들만 보내줄 거야. 지금부터는 논술급으로 올라간다. 조금 어려워. 원의 방정식에 대한 고찰. 여기 있는 얘가 단지름 R, 요점 이런 점들의 자취, 이 점을 P라고 해서 변수로 잡았는데 이 점들의 자취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고1 과정이야. 그때 등호는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니까 이 X, Y 값이 한 점이 아니라 이 등호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 그걸 좌표 평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좌표로 찍었더니 그 점이 찍히면서 흔적을 나타낸 게 원이다 이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 곡선처럼 나오는 거.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뭐로 표현하기 시작했냐 하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어. 긴장해라. 이제 어렵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는 건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각이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길이 나와 안 나와? 이게 반지름 길이 아니니까 R이라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A 값은 여기지, X 값이지. X 값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R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내가 여기서 딱 멈췄을 때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거와 내가 딱 멈췄을 때 그렇지 라고 하는 놈들하고 벌써 가는 대학이 확 달라져 버린다. 완전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삼각함수에서 하기는 해. 삼각함수에서 보면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래서 A분의 B.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잡으면 A분의 C라고 쓸 수 있다. 그렇다면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얘가 올라가서 곱하니까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때 여기를 내가 X축, Y축으로 이렇게 축을 잡아주면 여기 있는 요 점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좌표들을.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왔을 때 얘가 C잖아. C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C는 A 코사인 세타겠죠. 여기가 A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지. 여기 요점의 좌표가. 그럼 여기 그대로 수직돼서 올라갔잖아. 수직돼서.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요 점의 무슨 좌표는 X좌표는, 요점의 X좌표는 얘랑 똑같겠지.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이때 A는 뭘 가리키냐면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빗변의 길이가 A가 아니라 여기서 원이니까 뭐가 됐어? R.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뭐를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X좌표를 삼각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이 얘기야. 같은 얘기라고. 그 다음, 여기 요점의 요 길이는 코사인 값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자. 사인이구나. 사인 값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B는 A 사인 세타니까 요 자리에다가 내가 A 사인 세타라고 보면, 요 점의 Y 좌표가 되겠지. 이게 높이가 될 테니까. 그럼 요 점의 Y 좌표는 요 자리지, 요 자리. 요 자리에다 내가 노란색으로 얘를 집어넣어서 A 사인 세타라고 쓰면, 여기 이대로 하면 여기 있는 Y 좌표는 여기서의 높이가 될 테니까. 그치? 높이가 될 테니까 R 뭐라고 쓰면 돼? 사인 세타라고 쓰면 X값 R 코사인 세타, Y값 R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래서 방금 삼각함수 미니 특강을 살짝 하면서 여기 있는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참고로 니네 나중에 논술 들으러 갔을 때 논술 선생님이 누가 될지 몰라도 내가 해준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얘가 왜 나왔는지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훅 써. 근데 네가 못 알아들었어. 필기를 한 다음에 질문 하나 딱 가면 이렇게 또 설명해 주지 않고 몰라? 그러면 지금 논술을 들을 때가 아니야. 너는 수능 공부해. 그리고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수능 선생님이 논술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해주는데 만약에 좋았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다시 보고 싶어요. 문자가 막 많이 왔다. 그럼 우린 논술 들으러 안 가는 걸로 확정 내리고 편안하게 수능 공부하는 거야. 지금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문자로 보내달라고 안 할 정도로 초집중해야 돼. 완전 어려워. 근데 여기 파트가 이제 논술로 넘어가는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타원의 식.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다? 1.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A, 0이 되고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0, B가 될 텐데 집중하라 그랬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 그럼 여기 길이가 B니까 이 길이도 얼마겠어? B. 그럼 요 원의 방정식 노란색은 뭐라고 쓰면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제곱이다. R 자리가 B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빨간색 한 번 더 봐. 얘는 누가 되겠어? 선생님, 원이 좀 달걀처럼 찌그러졌는데요. 1이라고 생각하고 풉니다.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 얘도 A가 되겠지. 반지름 길이가 A가 되는 1. 타원에 단축을 끼면서 돌아가는 작은 원과 타원의 장축을 지름으로 생각하는 큰 원으로 두 개의 원을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그럼 내가 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요거 보면서 써. R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오면 돼? B가 들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안 도와줄 거야? 자, B의 좌표. 이걸 B라고 잡을게.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까? 요점은 A라고 할게. 요점이 A니까 대문자 A라는 좌표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요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A 코사인 세타, 이건 지울게. A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때 요리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 짠!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C라고 잡을게. C. 요 C는 드디어 타원 위에 있는 점이야. 요 노란색 점 B는 작은 원이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 점 A는, A 좌표는 큰 원이에요. 타원은 작은 원과 큰 원 사이에 있어요. 그때 타원 위에 있는 어느 점 하나를 얘랑 얘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구하려고 잡은 거야. 그럼 잡았더니 요 점을 C라는 좌표로, 타원 위에 있는 점을 C라는 좌표로 잡으면 이 점은 A라는 점의 X좌표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그래서 아직은 Y좌표를 모르는데 내가 이 모르는 걸 딱 여기다 써놓고 모르는데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난 아는데 걔가 바로 논술 들어가야 되래요. 논술. 즉 수능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너가 가진 그 정도 실력에는 수능 점수가 다 고득점이라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수능이 워낙 쉽게 나와서. 그래서 고득점을 만난 애들은 수능으로 변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논술까지 가서도 너의 실력을 나눠보자. 한번 더 잘하는 애와 좀 덜 잘하는 애로 나눠보자. 이미 잘하는 애들끼리 싸울 때 그때 여기가 지금 내가 안 써줬는데 난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빡 얘기할 수 있는 놈이 사실은 논술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닌 학생들은 사실 수능 단계에서 사실 문제 풀 때, 수능 문제 풀 때 조금 빨리 풀려고 만들어낸 기술인데 논술에서는 저기가 기본 베이스로 출발을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테크닉을 주게 될 거라는 거야. 제목, 매개변수 방정식. 바로 여기가 뭐냐 하면 타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이걸 이용해서 정식 풀이가 아닌 좀 더 빠른 풀이를 우리가 택할 수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좀 쉽게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 얘를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원의 방정식을 삼각함수 형태의 x좌표, y좌표로 표현을 했어. 구현을 한 거지.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b가 될 테니까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그러면 큰 원은 여기 점의 좌표가 반지름이 a가 됐으니까 여기도 반지름 r 코사인 세타니까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그때 a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타원 위에 있는, 타원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타원 위에 있는 어느 점에서 x좌표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때 이 점의 y좌표가 누가 될지 보이냐? 라고 했을 때 보이는 학생이 있고 안 보이는 학생이 있는데 대부분 수능 준비하는 일반고 애들은 잘 안 보여. 근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몇 명은 얘가 보이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 특이한 몇 명은 분명히 수능날 고득점을 할 거기 때문에 걔네는 논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어느 단계까지 가면 수능에서는 더 이상 너의 실력을 너랑 비슷하게 생긴 애랑 변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파트가 이제 수능 다음 단계가 논술이더라라는 거야. 여름방학 때 논술학원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난 안 할 거니까. 나도 하고 싶긴 한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좋아. 이거 어떻게 찾아? 그때 차차차차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타원 위에 있는 점이라네. 타원 위에 있는 점이면 타원의 식은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타원 위에 있는 식이니까 이 점을 x좌표니까 타원의 x좌표에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겠지. 그때 나오는 y값이 얘다 이거 아니야.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애가 있단 말이야. 계산을 하겠어요 제가. 내가 말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계산으로 값은 찾아주는데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그게 보일 때까지 여기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이번 주말까지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 방법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걸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식풀이 8줄짜리만 2줄만에 답 나오고 이래. 그래서 이건 잘 배워둬야 돼.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a제곱분의 요거 대입하는 순간 제곱이니까 a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를 구할 거야 이제. 그럼 요거 약분되고 얘 넘어가. 자, 얘 넘어가면 b제곱분의 y제곱은 1마 코사인이 되고 1마 코사인은 사인이죠? 네, 이 정도는 해야지. 1마 코사인 사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 올라가서 곱할 수 있고 양변에 루트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 뭐가 되겠어? 불러주지. y는 뭐라고 써요? b 사인 세타다. y가 b 사인 세타가 나왔어. 그럼 이 자리에 내가 b 사인 세타를 쓸 때 섬뜩해야 돼. 얘는 누구였어 얘들아? b 사인 세타? 요게 뭐야? 요 점에 작은 원에 있는 y 값이지. 그럼 결국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어떻더라? 같더라. 사람 손으로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타원을 갖다 컴퓨터로 정확하게 그린다면 요 두 점이 같은 점으로 쫙 내려오게 되더라라는 거잖아. 아하. 그럼 이제 결론 내리기를 타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타원에 이게 x좌표니까 x자리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고 a 코사인을 집어넣고 타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은 y자리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작은 원의 y값 b 사인 세타를 대입해서 요걸로 우리가 타원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x값과 y값을 요걸 이용해서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타원에서 요 식이 나오는 걸 루트 2번 제곱해서 전개해주는 거를 택하는 수업을 할까 하다가 그건 진부하고 계산만 아주 지겨운 루트 계산, 루트 제곱 2번 하는 건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차피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타원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한번 써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거야. 좋아?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 우와 오늘 수업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그지? 이제 포물선으로 다시 돌아가. 포물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럼 포물선에서는 포물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포물선은 식이 두 개가 있었어. y제곱은 4px 얘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생긴 거 x축이 1차니까 1차를 보호하는 이렇게 생긴 곡선 포물선이다. 2차 함수, 2차 곡선이다. 2차 함수는 안 되지. 2차 곡선이다. 그럼 얘에 대해서 매개변수 방정식 x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불꽃이 튀기듯이 타박 하고 튀기면 서울대 연고대가 이과에서 이제 눈앞에서 딱 선생님이 이야 너 완전 최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고 안 될 땐 내가 가르쳐주는 걸 지금 잘 적어놔 필기. 그리고 선생님이 저런 기술을 이용해서 교과서 문제를 1초 만에 답을 푸는 걸 나중에 경험해 보게 될 때 그때 가서 책에 없는 이상한 풀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한다고? t를 대입한다고.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나오니? 다 합치니까 4p제곱 여기 t제곱이다.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4p제곱 여기 t제곱 x자리에 t제곱을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자리야 얘는 뭐로 변해? 2pt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여기 y값이 y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 돼. y값이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 y는 누가 되더라? 2pt가 되더라 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포물선 같은 경우에도 포물선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x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y에다 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좋아 이제 응용을 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나오기도 한다라고 했었지. 기억나? 그럼 이렇게 생긴 포물선은 y를 보호하는 쪽으로 y축을 보호하는 쪽으로 포물선이 감싸니까 얘가 1차야. 그래서 x제곱은 4py 그때 매개변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그렇지. x는 얼마가 되고 2pt가 되고 y는 얼마가 되는데 pt 제곱이 되면 되겠지. 여기다가 pt 제곱을 대입하면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어낼 수 있지. 2pt의 제곱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랑 자리가 바뀐 것처럼 반대로 된 것처럼 보면 되잖아. 필기를 해요. 이거랑 이거를 필기를 하나 해두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필기하는 동안 예전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던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배웠으니까 문제 풀 때 한번 써먹어 보자 라는 거겠죠. 저거 필기를 잘 해두세요. 선생님이 문제 하나 쓰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포물선 y제곱은 12x. 자, 이것에 초점 F와 포물선 위의 임의의 점 A를 이은 선분 FA를 2대1로 내분하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다 금요일 내일 거기에 비례식 공부한다 그랬지? 비례식 공부한다 그랬지? 이렇게 잘 나와. 비례식 사방에서 잘 나와. 사원 공부할 때 비례식 단어는 없어. 하지만 문제를 풀라고 들면 어려운 문제일 때 무조건 나오거든. 항상 저런 식으로. 그래서 비례식 공부할 때 기초 잡아줘야 되는 게 방학 때밖에 못해. 내일 수업은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비례식. 이거를 내분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 먼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보면 잘 나오는 포물선이죠. 4px. 그러니까 p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얘가 x가 1차니까 초점도 x축 위에 있는 거야. x좌표 x가 1차니까 x축 위에. 그래서 4, 32, 3,0이고 준선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때 요 초점 F와 포물선 위에 이 점도 좋고 이 점도 좋고 이 점도 좋아. 얘네들이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야? 임의의 점이니까 다 A가 되는 거겠지. 포물선에 있는 모든 점이 다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충 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그으면 FA가 여기 A라고 잡았을 때 몇 대 몇으로? 2대 1이 되는 요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만약에 얘가 A가 된다면 2대 1이 되는 요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얘가 만약에 A가 된다면 2대 1이 되는 요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이 점들을 다 모아서 이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다 모아서 이으면 P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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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점 쫙 이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곡선, 이 곡선은 누가 되겠니? 이 곡선의 이름은 누구니? 지금 몇 개만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오케이. 그럼 방금 배웠던 매개 변수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A라는 점을 뭐라고 잡아?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X좌표에 뭐라고 잡아? PT제곱, Y좌표는 2PT라고 잡으니까 여기 있는 얘의 A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여기가 F고요. 여기가 A예요. 요 점에 X좌표를 얘를 써. 그래서 뭐가 돼? PT제곱. 여기 있는 Y좌표는 얼마가 돼? 2PT다라고 매개변수로 요 포물선의 식에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이렇게 잡아줘. 그럼 F점은 누가? F점 여기 보다시피 3,0. 그럼 얘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F에서 A까지 2대 1로 내분하는 요 점. 요 점의 공식 어떻게 써? 이렇게 쓰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니? 2 더하기 1, 2 더하기 1 내분점. 이렇게 건너편으로 곱한다. 그럼 2 곱하기 얘를 곱하면 얼마가 돼?
2p t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얘를 하면 얼마가 돼? 1 곱하기 3이니까 3.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얘를 하면 얼마가 돼? 4pt 2 곱하기 2pt 곱하면 2는 4니까 4pt 더하기 1 곱하기 0. 그러니까 여기는 0이다 이렇게 쓰겠지. 좋았어. 그럼 여기는 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자취가 돼야 되니까 x라는 좌표의 값들이고 요 값이 자취가 되니까 이게 y라는 값들이 되는 거지. 그치? y 좌표가 이게 되더라. 그럼 이걸 가지고 pt를 없애주고 xy만 남게 문자를 딱 xy식으로만 쓰면 그게 답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야. 활용하는 방법이. 매개 변수를 알고 있을 때만 쓸 수 있겠지. 정식풀이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이 정식풀이도 나한테 이 설명을 듣고 궁금하잖아. 내가 매개 변수를 몰랐다면 정의대로 이렇게 풀었을 때 같은 답이 나오는가. 풀어서 숙제로 나한테 딱 보내줘.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보고 오 잘했어 굿 하든가 틀렸어. 그러면 이제 정의에서 틀렸던 거 내가 수정해서라도 이렇게 해줄게. 우리 서로 그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공부가 사실 재밌는 공부겠죠. 오늘 뭐 새로운 거 하나 배우는 거고. 좋아. 그럼 얘는 얼마니? x는 분모 3분의 2pt 제곱 더하기 3이다. 그럼 얘 올라가서 곱하면 어떻게 해? 뭔가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거지. 자 다시 y는 3분의 이 정도 하면 애들 다 스스로 좀 해줘야 되는데 4pt다. 그럼 얘 올라가서 곱하면 3i. 그렇지. 얘는 얼마가 돼 이거?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애줄 거야? 어떻게 없애줄 거야?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이건 지워도 되지? 써먹었으니까 필기할 공간이 적어서. 여기 요 자리에 선생님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짠! 하고 써가지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찾아줄 거야. 필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도 지워야 될 테니까 너가 이거를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야 되잖아. x도 있고 y도 있고 p도 있고 t도 있어. 어떻게 줄이면 될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전이잖아. 이론을 드는 걸 적용하는 거니까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필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쫓아오고 나면 그때 내가 써주는 걸 보면서 저식을 저렇게 줄이는 거구나 라고 하면 드디어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저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에 오늘 못하더라도 내가 해주는 걸 보고 연습하면 되는데 스스로 먼저 이렇게 처음 걸어가 본 길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실력이 지금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자, 시간을 줄 테니까 필기하시고 너가 매개변수 방정식을 처리해서 이런 형태로 x, y만 있는 형태로 바꾸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뭐를 없애야 된다고? p, t 문자를 이제 지우셔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식 대충 다 써줬어. 거의 뭐 90%를 해준 거지. 나머지 정리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5분 안에 시간 줄 테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이어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죠. 풀어보라고 했더니 벌써 풀고 있는 놈이 있고 필기만 하고 있는 놈이 있고 다양하구만. 야, 선생님 뭐 하길 바란 건 줄 알아? 얘가 바로 누구야? P지, P. 그치? 이 문제에 맞는 P가 얘잖아. 그럼 매개변수 방정식에 내가 이렇게 썼으면 이 P 자리에 누구 넣으라는 거야? 3 넣어봐라 라는 거겠지. 지금 선생님 얘기가. 그럼 PT 없애달라고 했으면 P에다가 숫자 대입하고 T만 어떻게 연결하면 끝난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 대입하면 얼마가 돼? X는 3분의 6T제곱 더하기 3이다. 그럼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t제곱 더하기 1. 2t제곱 더하기 1. 요게 x고요. 자, y는 여기다 3 대입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y는 얼마가 돼? 4t다. 그러면 이제 요 t는 얼마야? 4분의 y가 되겠지.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t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연립방정식 풀듯이. 결국 내가 중간에 딱 멈췄던 이유는 공식을 그렇게 외웠으면 문제마다 초점은 달라지는데 그 초점 달라지는 걸 초점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포물선을 항상 초점과 준선으로 푸는 거거든. 그게 정의를 푸는 거니까. 근데 그 정의를 푸는 거에 테크닉을 쓴 거야.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가 돼? x는
2 가로 열고 4분의 y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니까.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돼? 16이니까 약분하면 8 되겠지. 8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8x는 y제곱이 될 거고 얘 올라갈 때 얘도 곱해야 될 테니까 8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므로 y제곱은 얘가 일로 2 안에 넘어가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원래 어떤 그래프를? y제곱은 4p x 초점이 마이너스 2,0이라고 불리는 포물선을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어떻게 했다? 이동했다. 됐어? y제곱은 마이너스 8x라고 불리는 요 포물선 그릴 수 있지? 기본 형태? 원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 x축을 감싸는데 음수니까 y축 대칭.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 걔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될 거야. 라고 자취의 방정식. 답은 얘다. 여기에는 x, y 문자만 있는 거잖아. 결국 뭐랑 뭐가 없어져? p랑 t가 없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타원일 때, 쌍곡선일 때도 매개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대로 공부한 다음 문제를 풀 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대입하면 훨씬 더 쉬운데 그때 그러려면 삼각함수가 굉장히 잘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과 수학은 삼각함수 실력에 의해서 점수가 완전 차이가 나. 선생님이랑 같이 보충으로 틈틈이 좀 선생님 문제 좀 더 주세요. 삼각함수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 요 설명은 이해했어? 여기 그냥 나 혼자 그냥 쭉 풀면 그냥 다 당연히 그러려니 이러면서 넘어갈까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줬는데 그때 머리가 막 아파. 아우 막 이렇게 머리가 아파. 막 이렇게 아프면 기아 말고 수능 시험 볼 때는 미적분이나 확률로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기하로 시험을 보고 싶다면 요 매개변수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좋아. 이제 오늘 뭐 개념 설명은 대충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좋았어. 오늘 개념 설명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죠. 오늘 설명에 대한 수업에 대한 정리.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오늘 배운 거 뭐 배웠어, 얘들아? 오늘 배운 거 타원. 지난 시간에 포물선 배웠으니까 오늘 배운 건 타원. 타원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어떻게 거리의 합이 일정하냐 하면 초점이 여기 있어.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는 거지. 초점의 좌표 되게 중요해. 이쪽이 오른쪽은 플러스 C, 왼쪽은 마이너스 C. P점은 어느 점이나 다를 수 있어. 임의의 점이니까. 요 x,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때 이 C와 AB에 대한 관계, 이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는 초점 모르면 못 풀어. 초점의 제곱은 분모의 차. 쌍곡선일 땐 여기가 더하기로 바뀔 거니까 타원일 때 정확하게 외워둬. 타원일 때 외워두지 못하면 쌍곡선일 때 헷갈릴 거야. 그건 타원을 제대로 못 외웠기 때문에 헷갈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둬. 처음 만난 거를 외울 때 잘 외워둬야 다음에 다른 거 배울 때 구분을 하고 정확하게 이건 얘고 이건 얘고 딱 구별할 수 있어서 시험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거야. 여기 헷갈리는 애들 많아. 쌍곡선일 땐 여기가 더하기로 바뀔 거니까 타원일 땐 초점은 빼기다. 이 사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거 내가 원래 책에도 없는데 그냥 조금 더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지? 라고 했어.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됐어, 넘어가. 자, 넘어가. 포물선만 기억났지? 방금 포물선 문제 풀었다고. 넘어가. 모르면 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가야 돼. 오늘 배운 게 이거야. 그리고 오늘 아직 안 배운 거 접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 접선. 이거 지난 시간에도 포물선 접선도 한번 했지? 그때 어떻게 했었어? x 두 개면
그 두 개의 x 중에 요 점이 지나는 점이야. 그러면 한 놈만 대입한다. 두 놈 중에. 포물선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 y제곱이면 y가 두 개인데 그 중에 요 지나는 점, 요 점을 요 한 놈만 대입한다. 이퀄 1이다. 그러면 여기 xy에 대한 1차식이 되지? 그럼 직선일 거 아니야? 그 직선이 바로 얘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좋아.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 접선의 식인데 이거 포물선 접선, 타원 접선, 뭐 쌍곡선 접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한꺼번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합쳐져 있는 그 증명하는 프린트를 줬었어. 그거 손으로 증명 자기 손으로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해보다 보면 내가 일부러 거기다가 오타를 하나 넣어놨거든? 타원에 있어, 오타가. 아, 그렇지. 찾아서 저한테 여기가 오타예요 라고 딱 알려줘. 이거랑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딱 고쳐주는 순간 아, 얘가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첫날 그렇게 프린트를 줬으면 리턴으로 선생님 제가 봤는데 여기 좀 이상해요.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확인해주면 아, 얘가 준 거 잘 읽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선생님이 오타가 있는 프린트를 이렇게 일부러 주고 기다렸는데 계속 연락이 없다라는 건 집에 가서 그거 공부 진짜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과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야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어쩌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꼭 그 오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죠? 자, 좋아요. 뭐 다음 시간에는 어디가 오타였는지 내가 또 정답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긴 한데 접선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접선의 식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접선의 식 오늘 시간 남으면 좀 해주고요. 문제풀이. 지금은 이제 타원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몇 문제 정도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관계되어 있는 우리 교재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보여 얘들아? 잘 보이지? 정작 딱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거 교과서 예제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타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a제곱분의 x제곱 타원의 식을 일단 써.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쓰고 장축의 길이라고 했지. 그럼 장축의 길이가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 어느 놈인지 어떻게 알아? 문제에서 봐봐. 초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어? y좌표에 있어? x좌표에 있어? x좌표. 그러면 여기에 초점이 있으려면 장축은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로로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는 거야.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어야 돼. 개념만 듣고 그냥 너 보고 시험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이과라면 그냥 개념만 듣고 시험 보러 가서 딱 시험 잘 보고 와서 선생님 실수 없었어요. 다 맞은 것 같아요. 이래야 원래 이과인데 개념 가리키고 시험 보고 와 그러면 여지없이 다 틀려가지고 와. 그러면 그건 이과가 아닌 거야 원래.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이렇게 예제를 풀어서라도 시험을 잘 보게 해주려는 나의 마음이 있어. 하위권들을 위한 아름다운 배려인 거지.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잖아. 근데 진정한 하위권은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이렇게 너를 위해서 설명해주는데 너가 지금 졸고 있는 거, 그냥 꾸벅꾸벅 자고 있는 거, 막 헤드뱅잉 하고 있는 거, 이게 진정한 하위권이야. 근데 자존심은 겁나 세. 그런 하위권들이. 그래서 그 센 자존심에 지가 공부는 안 해놓고 수업을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항변합니다. 언제쯤? 학원을 그만둘 때쯤. 속상하다. 슬프고.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해줬는데 니네는 그러면 안 돼. 열심히 들어야 돼. 장축의 길이. 이게 장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이 길이. 여기가 A면 2A가 장축의 길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 길이는 2A가 될 거 아니야. 장축의 길이가 10. 그러면 A 값은 얼마야? 5. A가 5가 나왔어. 그리고 초점은 분모의 차 라고 했었으니 여기가 C잖아. C. 그래서 C제곱은 3제곱이겠지. 3제곱은 A가 5 나왔으니까 5 얼마야? 25. 5, 25.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 일로 넘어가면 A제곱, B제곱 이퀄 C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3대 4대 5. 그러니까 얘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지. 4제곱 16. 25에서 16 빼면 9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제 정답이다. 답은 뭐야? A제곱 쓰니까 뭐라고 쓰면 돼? 5제곱 25 쓰면 되고 B제곱은 뭐라고 쓰면 되지? 그 B제곱 4제곱 16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원의 식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림 처음에는 익숙해지면 안 그래도 되는데 처음에는 좀 그림 그려서 초점의 위치가 X축 위에 있다면 옆으로 퍼져 있는 타원, 초점의 위치가 Y쪽에 있다면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타원, 그 타원에 대해서 장축을 찾아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자, 당연히 노란색인 가로로 이렇게 퍼진 타원 말고 세로로가 되어 있는 타원이 나온다면 분명히 헷갈리는 애들이 있겠지. 초점이 어디 있어? Y 좌표 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장축은 2A가 아니지. 장축은 누가 되는 거야? 2B가 장축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정신 바싹 차려서 들어야 돼. 시험 문제 얘 나오면 맨날 틀려. 그렇지. 너 정신 차리라고. 너 중하위권 너가 정신 차려야 돼. 여기가 2B가 장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틀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니? 4월 달에? 장축! 뭐라고 하냐 하면 선생님 네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틀렸어요. 장축은 2A라면서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서 B랑 A랑 잘못 찾은 거잖아. 졸지 말고 이런 건 문제를 평소에 숙제로 준 걸 많이 하면서 틀리면서 배워가는 거야. 지금 틀려도 괜찮아. 3월엔 틀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3월에 학교에서 잘 들으려면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연습하려고 준 거고 장축은 항상 2A가 아니다. 긴 걸 장축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는 2B가 기니까 얘가 장축이 되더라. 그때는 초점이 Y좌표 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연습 한 문제 더 하도록 하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바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어? 초점이 이렇게 생겼지. 초점이 Y좌표 쪽에 초점이 있더라. 그럼 그림을 그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그림 그려야 돼. 여기 0,루트5가 있고 여기 0,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다. 처음엔 그림을 그려. 거리의 합이 6. 그러면 이 거리 더한 게 6이다. 요 점이 F, F 프라임, 여기가 P. 그러면 PF 더하기 P, F 프라임이 6이다. 그때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B가 된다 그랬지? 여기가 마이너스 B고 얘가 플러스 B였을 테니까. 지금 선생님 이 표현 이해하지? 그래서 B 값 뭐 한 거야? 구한 거야. 그래서 B는 얼마다? 3이다. 초점은 분모의 차. 이렇게 써야지. 아까 외웠던 대로 이렇게 쓰면 얘가 더 큰 놈이잖아. 보다시피.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음수가 되면 문제 에러야. 알겠니? 이래서 틀린 거야. 따라서 양수가 되게 해줘야 된다고.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 분모의 차.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이 1 나왔을 때 여기서 이거를 빼건 여기서 이거를 빼건 어느 쪽에 있는 분모의 차가 양수가 되게 잡아준다. 그럼 이제 답을 구해보죠. C가 루트 5가 될 테니 루트 5의 제곱은 얼마예요? 5는 3제곱 얼마예요? 9 빼기 A제곱이다. 그럼 얘가 4나 될 테니 9에서 4 빼야 5 될 거 아니야? A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다 다 대입해주면 답이겠는데 2제곱 4 더하기 B제곱 9가 되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본 공식 지금 5번, 6번 두 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숙제로 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평행이동한 타원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평행이동과 결부된 거 다 열심히 풀어서 틀릴 거야. 처음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그러면 개선이 돼. 전부 다 틀렸다. 그러면 이게 평행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반만 틀렸다. 반이라도 맞췄잖아. 그럼 나머지 반은 헷갈린 거잖아. 그럼 다시 지금이라도 정리하라고. 그러라고 방학이 있는 거잖아. 얼마나 다행이냐. 이 방학 때 그걸 열심히 하면 돼. 선생님한테 문자로 문제 더 주세요. 그럼 내가 꼭 줄게. 진짜 약속할게. 밤에 늦게라도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라도 줄게. 그렇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과를 걸어왔으면 머리가 좋은 놈들은 보내세요. 가라 너 먼저. 대신 난 느리게라도 꾸준히 간다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선생님 부탁해요. 이거 좀 더 주세요. 제가 이거 자꾸 틀려요. 저 어떡하죠? 고민 상담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문제 너만큼 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도와줄 테니까 꼭 문제 더 달라고 해. 선생님 꼭 챙겨줄게. 늦은 밤에라도 꼭 챙겨줄게. 좋아, 6번까지 했어. 자, 이제 7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7번은 좀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7번은 요거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8번은 2004년도 10월달 23번 문제. 그러니까 8번은 완전 모의고사고 7번도 모의고사 스타일이다. 모의고사 스타일이 된 이유는 요 마지막 두 줄 때문이야. 요 마지막 두 줄이 모의고사가 된 거야.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급이 된 거고 2003년도 아마 12월 달에 나왔을 거야 이게.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 선생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여기 이거는 내신 문제야. 그러니까 내신의 모의고사 스타일이 결합을 한 거다 이거지. 그럼 위에 거는 오늘 배운 거고 아래 거는 너의 원래 기본 실력으로 맞춰야 된다. 선생님이 풀어는 줄 텐데 이런 게 이거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겁나 많겠지. 1학년 수학의 다양한 많은 내용들. 그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여러 문제를 풀면서 자기 걸로 실력을 남들이 모를 때, 특히 겨울방학 모를 때야 차근차근 올라가 주는 거야. 그럼 3월이 됐을 때는 너가 그렇게 매일 꾸준히 조금씩 올라간 것들을 갑자기 너를 확 쫓아올 수 있는 애는 그렇게 많지 않아. 방학 때 놀 거 다 놀고 3월에 늦게 시작했는데 먼저 했던 애보다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애 그렇게 많진 않아요. 드물게 있어요. 머리 좋은 애들은 못 잡는다 그랬잖아. 걔네가 하는 1시간이 우리가 했던 한 두세 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다면 세상 되게 불공정한 거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적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있는 건 있지. 있기는 해. 전국적으로 몇 명 있냐면 한 4% 정도는 되더라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의 4%. 40만 명이면 4만 명 정도가 10%잖아. 그렇지? 그러면 4만 명도 안 되는 한 2만 명 정도가 5% 된다면 2만 명 정도,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 2만 명 정도, 한 1등급과 2등급 최상위권, 그 정도는 머리가 좋은 놈들이 있더라. 걔네는 못 잡아보니까. 대신 8% 정도까지. 거기까지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8%만 해도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노력에 의해서 잡을 수 있다. 자, 좋아. 이제 해보자. 0,1을 지나고. 이런 건 이제 안 풀어줬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면 좋겠지만 안 될 땐 내가 해줘야 되겠지. 초점. 이건 방금 했던 거잖아. 초점. X좌표 쪽에 있다. X좌표 쪽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더 큰 놈이다. 이거 X좌표 쪽이니까. 그리고 이 C값이 루트다 이거야. 그래서 루트 3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온 거고 문자가 두 개니까 AB 구하려면 또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한데 그 식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다.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겠지. 여기다가 X에다 0 여기다 0 지나는 점 0 Y에다 1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1제곱은 얘가 올라가니까 이건 0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1제곱은 얘가 올라가니까 1이 되더라. 그래서 B는 1 이렇게 생겼지.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4에서 1 빼야 3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A가 2라는 사실을 알았네. 그리고 요것도 다 알아버렸네. A가 2제곱이니까 4분의 X제곱 더하기 B가 1이니까 1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생긴 타원이다. 까지를 요 노란색으로 구한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푼 거다 이거지. 단지 그냥 0,1을 지난다라는 걸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내가 말해준 거야. 말 안 해도 할 수 있겠지 혼자서. 그래서 이런 거 교과서 문제 미리미리 풀어보고 이런 거 혼자 싹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안 했던 거죠. 요거. 이게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기본 실력이 1학년 수학하고 이제 결부가 되는 거야. X의 길이비가 4일 때 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길이가 4 된 거지. Y의 길이비가 1 되더라. 이렇게 생겼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타원에 여기 점의 좌표 X, Y가 있을 거고 여기 점의 좌표 X, Y가 있을 거야. 어쨌든 타원의 관계식이니까 그 타원 위에 있는 어떤 등호를 만족하는 X, Y 값을 대입을 하는 거야. 어디다가? 여기 X, 여기 Y에다가 요 숫자들을 전부 다 대입을 해. 전부 다 대입했더니 어떤 숫자는 제일 크고 어떤 숫자는 제일 작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 중에 누구를 구하라? 제일 큰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수능인지 모의고사인지 출제가 아주 옛날에 됐다더라. 어떻게 하면 돼? 누군지 모르지만 맥시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2항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 중에 제일 큰 놈이 맥시멈, 제일 작은 놈이 미니멈이 되더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놈 있어 없어? 있지. 기울기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긴 놈에 어디가? 여기 y절편이 맥시멈 k 값이 되더라. 그러면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아래쪽에 요 놈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미니멈 k가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미니멈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요건 미니멈이 되더라. 이해했어? 좋아. 이제 풀면 되겠네요. 어떻게 풀죠? 여기 y를 여기다가 대입해. 그래서 접했잖아. 한 점에서 만날 때니까. 판별식 이퀄 0. 그렇지. 이게 1학년 수학이 결부돼서 모의고사 문제가 되고 수능 문제가 된 거야. 듣고 나서 알겠어요가 아니라 이걸 딱 만났을 때 K라고 잡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놓쳤잖아?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카트에서 저렇게 생긴 문제가 내가 연습이 좀 덜 됐구나. 원 방정식 문제 좀 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말고도 원 방정식 여러 개가 쫙 나오겠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거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생긴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좀 더 해보라는 거지. 지금은 이 문제 내가 풀어놓 줄게. 자, 올라가서 대입합니다. 이 y 대신에 여기다 넣어서 대입해요.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전개 4 양쪽에 곱하고요.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다. 그럼 요거 전개하면 5x제곱 마이너스 8kx 플러스 4k제곱 요걸로 2항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짝수가 보이니까 판별식 0 쓸 거잖아. 그럼 짝수차 판별식 마이너스 4k의 제곱 b-제곱 빼기 ac 5의 4k제곱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여기는 16k제곱 마이너스 54 20k제곱 플러스 54 20이다. 그러므로 4k제곱은 마이너스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4k제곱이 된 거고, 그치? 얘가 이걸 넘어가면 플러스 4k제곱이 되겠지. 다시 여기 얘가 마이너스 4k제곱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4k제곱이 20이다. 4, 5, 20 k제곱은 얼마다? 뿔마 5다. 그때 뿔마 루트 5 k제곱이 5면 k는 뿔마 루트 5. 그때 마이너스 쪽이 아니다. 왜냐하면 k는 보다시피 그래프에서 양수지, 음수일 때가 최소값이네. 그래서 최소를 구하라라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 플러스 루트 5가 정답이다.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양수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그치?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듣고 나서 보니까 낼만하죠, 수능에.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모의고사, 3월달에 있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1학년 수학 사실 이번 방학 때 숙제로 전단을 걸쳐서 싹 풀어야 돼. 그러면 분명히 1등급 나온다고. 진짜로 그냥 장담할게.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이 줘야 되지만 쉬운 것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달라고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본인이 약한다면 먼저 선생님한테 요거부터 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꼭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거 풀고 이제 1교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벌써 시간은 넘어가 버렸네, 시간이. 그치?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문제. 와, 이거 완전 모의고사 스타일이다. 잘 나오지, 저런 거. 저 교과서에도 있던데. 해와요거 이거 나왔었어. 내가 기억이 몇 년 전인데, 이게 출제가 되더라고. 진짜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고, 이게 시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에 나왔었어. 해와요거에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림과 같이 타원의 장축을 10등분한 장축의 양 끝점을 제외하고 각 등분점에서 장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벌써 여기서 마음 상했지. 세로로 쭉 자르는 순간 파스텔라도 아니고 이거 뭐 보나마나 어려울 거야. 됐어, 나 안 해. 탁 넘기겠죠. 대학도 탁 멀리 가는 거야. 매달리라고 딱 붙잡고
풀 수 있다니까. 이런 거 맞힐 때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처음 본 것들을 맞춰야지. 교점을 잡았을 때 얘가 문제네. 아니 무슨 2차 곡선에 시그마, 수열처럼 시그마가 나와. 대입하면 얼마가 돼? FP1 대입하면 FP2 K 대신에 1, 2, 3, 4는 P 쪽에 붙는 거 아니야? F P3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F P9 와 마침 내가 아는 영어 선생님 1, 2, 3, 9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 얘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확인해 보자. 이게 뭐니? 얘는 뭐니? 그렇지 손으로 쓰면 돼. 얘는 뭐니? 손으로 써. 당연히 얘는 뭐니? 그럼 보나마나 여기 점점점 생각된 거는 저 위로 그냥 쭉 그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합하라. 그럼 문제는 다 확인됐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야 초점 먼저 찾아야지. 그럼 공식 항상 2차 곡선은 초점 그치 그리고 정의대로 문제를 푸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어떨 때 b제곱 빼기 a제곱을 쓰지? 여기서는 a제곱 빼기 b제곱을 썼는데 b제곱 빼기 a제곱을 쓸 때 거꾸로 쓸 때 이게 세로로 길쭉할 때 세로로 길쭉할 때 알겠지? 가로로 길쭉한 건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얘가 누구고? 분모의 차라 그랬잖아. 100 얘가 누구야? 분모의 차라 그랬으니까 36 a는 얼마고? 10 b는 얼마야? 6 이 정도 다 알 수 있잖아. 여기 빼면 얼마니? 64 88이 64지. 그러니까 C는 얼마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뭐 순식간에 여러 개를 안 해. 그럼 얘가 8,0이면 여기 2씩 나눈 거 아니야?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으니까 2, 4, 6, 8, 10 딱 끝났네. 맞네. 2씩 나눴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등차수열로 쫙 나눈 거? 선생님 볼 때는 초점 찾고 정의대로 푼다. 그럼 정의는 뭐였는데? 이미 여기서 다 구한 거야. 초점 찾는 순간 다 했어요. 정답 나온 거랑 마찬가지지. 정의는 요 거리 더하기 여기에 누가 있겠어? 또 다른 초점이 있겠지. 좌우 대칭일 테니까. 이 거리는 얼마가 되더라? 거리의 합 이거 더하기 이거는 2a 거리의 합 P1 F 더하기 나 혼자 해 F 다시 P1은 거리의 합이 얼마다? 장축 2a 답은 20이 되더라. 그때 선생님 빨간색으로 하는 요놈 F'과 P1에 대한 이 길이가 아까 전에 했던 요놈 요 길이랑 어떨 거다?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치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즉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장축이고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장축이고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장축이다.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쌍으로 두 개씩 장축이 될 거다. 지금 그 얘기잖아 지금 이거. 그러므로 결론 요거 다 합한 건 장축에 해당하는 20이 몇 개 있는 거야? 총 여기에 넘버 9이면 4개밖에 없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4개 있는 거고요. 문제는 얘가 홀수였잖아. 홀수. 그러면 양 사이드로 2개씩 한 세트가 돼서 장축의 길이가 된다면 가운데 있는 놈이 비어져 있는 거겠지. 가운데 있는 놈. 그 가운데 있는 놈이 누구겠어? 2, 3, 4. 여기 누구야? 이거 P. 5가 되겠네. 여기 가운데 있는 놈 누가 있어? F, P. 5라는 놈은 두 개가 쌍으로 안 되고 얘 옆으로만 계속 이렇게 두 개씩 가서 2개씩 된 거니까 얘 혼자 홀수니까 따로 떨어져 남았겠지. 그래서 얘를 네가 따로 길이를 계산해야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길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장축의 길이의 합,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그게 4덩어리 있다, 4세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 하나는 세트를 못 이뤘으니까 혼자 남아있더라. 그럼 혼자 남은 놈 길이를 계산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를 찾을 수 있으면 너가 이 문제 푼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지. 다 했네. 그래서 아까 여기 뭐 구했어? 8,0 여기 뭐 구했어? 0,6 3대 4대 5가 아니니? 이 길이가 3일 때 3대 4대 5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90이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수능 스타일의 문제는 계산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 계산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문제를 맞추고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게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스타일의 문제는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똑같은 건 안 나오니까. 처음 본 문제를 사고력을 통해서 너가 접근해 나갈 때 확률적으로 10문제를 풀었는데 5개를 풀었다. 그럼 너의 사고력은 50%니까 거기에 맞는 적당한 다른 문제가 수능날 나오더라도 그 점수가 나올 거고 그 점수가 나오는 애들하고 비슷한 대학을 가는 거야. 너가 점수가 높으면 높은 점수를 가진 비슷한 애들이랑 같은 대학을 다니는 거고 네가 점수가 낮으면 옛날에는 대학을 못 갔는데 지금은 다 가. 내신 점수가 100점 만점에 8점짜리도 가더라고. 대학을 가는 세상이야. 한 개 더 맞을 때마다 학교가 계속 바뀐다 이거지. 옛날에 못 갔지만 지금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버리더라도 쉬운 것만 다 건져도 너가 중간쯤이야. 전국 퍼센트로 볼 때 중간쯤이 가는 대학을 가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살 떨리냐. 이거 틀릴 때마다 학교가 하나씩 뒤로 밀려가는 거니까. 어려운 거 못 맞히는 건 괜찮아. 쉬운 거 틀릴 때 속상한 거야.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니까 100%다 가는데 너가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너랑 비슷한 애들이 모여있는 네가 원하는 대학. 너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 게 싫어. 너가 훨씬 더 좋은 애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많은 문제를 풀어서 사고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걸 보고 겁먹지 않아야 돼. 정의를 여기다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오더라도 저렇게 너가 정의를 따져보고 정의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학원에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좋아. 일단 9번까지는 뭐 8번이구나. 8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고 지금부터는 뭐 하시면 되냐면요. 두 가지야. 첫 번째, 포물선과 관계되어 있는 접선의 식을 선생님이 오전에 문자를 보냈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거 아직 안 한 학생들은 그거를 해서 답지 달라고 하시고요. 혹은 지금 방금 타원을 풀었는데 나 이거 방금 배운 거 적용해보고 싶어. 이런 거 이거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타원의 식의 개념 문제 먼저 푸세요. 5문제짜리 쉬운 거. 그리고 그거 틀렸으면 해설지 보고 공부한 다음 3등급 문제를 푸세요. 3등급 문제는 12문제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면 타원 그거 2개 보내준 거 다 하고 나면 아직 안 보내준 2등급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오늘 2등급까지는 안 해도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고? 타원의 개념 문제와 3등급까지는 해야 선생님이 집으로 하원 문자. 얘가 오늘 공부 잘 마쳤다라고 할 거예요. 포물선 접선 못한 거는 그렇지. 집에서 좀 이따가 해도 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타원과 관계되어 있는 2개는 했으면 좋겠고 혹시 타원 거 지금 안 하고 난 저녁 때 할 거예요. 그러면 포물선, 오전에 내가 보냈던 거 접선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도 하고 해설지 달라고 문자가 와야 선생님이 하원 문자를 여러분 부모님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도 줌 안 나갈 거야. 너도 나가지 말고 다 하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자 오는 대로 바로 해설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풉시다. 화이팅!